머리에 있는 버섯 먹어줘요. 복도 스키한테 그래. それじゃあ私も OK する感じで 유튜브 하기 힘들다 그죠? 나가 되는 대로 Q&A. 예, 안녕하세요. 누구냐고? 나잖아 나. 되는 대로 올해다요 올해. 아 버섯이 없구나. 잠깐만요. 옷걸이를 잘라서 이렇게 잘 붙여주고 이제 여기다가 버섯을 좀 잘라야 되나? 어차피 먹을 거 아니잖아. 커터칼로 잘라. 꽂아주면 이거를 쓰면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생각보다 괜찮아. 됐다. 얘 좀 알아보려나? 그 쇼츠에서 맨날 푸딩 얘기하는 그 버섯 달린 애 있잖아. 방구석 꼬라지는 왜 저러냐고? 아니 그 피규어랑 책 좀 많이 샀더니 정신 사납다고? 이게 최대한 정리하는 건데. 자 질문 받아놓고 3개월 동안 유기했던 Q&A를 드디어 이렇게 하네요. 뭐 별로 죄송하진 않습니다. 바쁜데 어떡해. 질문들은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고요. 자 그럼 먼저 바로 제 신상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팬티 무슨 회사 건가요? 예. 자, 이 한국 유튜브 특징. Q&A 댓글 받으면은 무조건 팬티 색깔은 뭐예요? 라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오펜무. 그래서 이제 먼저 검정색이라고 말해두면은 안 하겠지? 싶었는데, 아우, 이 자식들 그냥, 아우. 네, 그 유니클로 코튼 복서 브리프입니다. 네. 몇 살인가요? 01년생 23살입니다. 잠깐. 01년생이 왜 23살이냐고? 그 일본인들도 보는 그 글로벌 채널인데 그 한국 나이로 25라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절대로 그 늙어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23이라고 합시다. 혈액형은 무슨 형인가요? O형입니다. O형. 누구에게나 P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시 저를 납치하실 분이 계시거나 하면 뭐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써주세요. 자, MBTI는 뭔가요? 네, 인프피입니다. 여러 번 검사해봤는데 계속 인프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눈물이 많아요. 주특기가 이제 픽사 영화 보고 펑펑 울다가 친구들이 놀리면 이제 운 거 아니야, 하품한 거야 하고 필사적으로 변명하기입니다. 왜 채널명을 되는대로로 지었나요? 찬네르메노 유라이오 오시에테 오시데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뜻의 한국말인 되는 대로를 적당히 변형해서 되는 대로로 만들었어요. 대충 만든 것 같지만 요 이름 만드는 데 한 몇 주 동안 고민했거든요. 한국어랑 일본어랑 발음이 똑같아야 돼.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말로는 맥도날드잖아. 맥도날드. 근데 일본말로 가면은 마구도나루도. 서로 약간 발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되는 대로는 한국어로 되는 대로, 일본어로는 되는 대로. 거의 똑같죠? 뭔가 좀 제 가치관을 반영하는 이름이어야 좀 더 애착이 가는데 취업도 안 하고 전업 유튜버로 먹고 살겠다면서 이제 막 살아가는 제 인생에 딱 맞는 이름 같아서 이제 되게 마음에 들고요. 얼굴 공개 생각 있나요? 지시아노 오스가타와 이츠카 미레마스카? 곧 하지 않을까요? 그 얼굴 가린 채로는 이렇게 하면은 그 롱폼 영상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만 또 그렇다고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들 눈에 좀 피로감이 심할 테니까 얼공을 해도 요 좀 버섯대가리 캐릭터랑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신의 외모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객관적으로 딱 말할 수 있어. 5점 딱 평균. 근데 자꾸 잘생겼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잘생긴 것 같냐, 그런 댓글을 달면 오히려 이제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얼공을 못할 것 같아. 아이 뭐야 생각보다 별로네 이럴까봐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사람 느낌으로 자화상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푸딩 기본 10개씩은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 몸무게가 지금 174에 64kg입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식단이랑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3년 전에 최고 몸무게 110kg까지 찍었었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이제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주인공을 막 좋아하잖아요. 현실의 내 뚱뚱한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저 캐릭터들도 나를 싫어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살찐 게 또 빵, 아이스크림, 달달한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찐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간식을 아예 딱 끊고
지금은 딱 하루 3끼만 먹어요. 처음에는 그 뚱뚱한 상태로 헬스장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 방에 불 다 끄고 그 눈 딱 감고 그 오타쿠 노래를 딱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이 콘서트장에 와 있다. 그렇게 망상을 하면서 딱 타니까 재밌더라고. 80kg 정도까지 뺀 후에 이 정도면 헬스장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유산소, 여기에 이제 화면을 미러링을 해가지고 원하는 영상을 틀 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노아카리랑 호시노겐 이런 앨범들을 사면은 여기 블루레이에다가 이제 라이브 영상 장면을 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타니까 좀 힘이 나고 좀 탈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달 동안 탔더니 이제 65가 된 거죠. 지금. 군대는 언제 다녀오셨나요?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 공익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그 몸이 안 좋으면은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뭐 구청이나 노인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몸무게 때문에 BMI가 뭐 37, 38이 됐었으니까 광고 문의 들어오는 것도 지금 다 거절하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구청에서 6시 넘어서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고요. 힘들어. 시간이 없어. 혹시 악기 하시는 거 있나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몇 년 다녔던 게 전부고요. 그때 오타쿠 곡들만 잔뜩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실제로 썼던 악보입니다. 미쿠미쿠하게 해줄게 이상원. 아니 왜 아내는 왜 동방 노래야 근데? 왜 피아노 학원에서 발표회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귀여워라 야루코양의 오프닝 곡인 이제 태양 가라사대 불타라 카오스를 연주했는데 그 사회를 봤었던 그 학원 선생님이 웃음을 참으면서 다음 순서는 이상원 학생의 태양 가라사대 불타라 카오스입니다 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왜 아싸인 척 기만하시나요? 방금 얘기했던 제 일화를 보고도 모르겠나요? 본업 따로 있으세요?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은 휴학생이고 살면서 알바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평생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생 3학년 때부터 게임에 현질하고 싶은데, 하스스톤에 현질하고 싶은데 돈 어떻게 벌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 대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다가 유튜브도 해보고 영상 공모전도 나가고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고, 공익하기 전에 벌어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여행비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버섯. 이 머리에 버섯에 대한 질문이 좀 많길래 아예 그냥 따로 빼놨습니다. 도우시테 아타마니 키노코가 하에테른 데스까? 원래는 이제 머리에 새싹이자라는 캐릭터였는데 비슷한 컨셉과 디자인의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른 걸로 바꿀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버섯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는 곰팡이 같은 거니까 방구석 아싸인 저랑 딱 어울리잖아요, 그죠? 자카에 버섯이 달려있는데 버섯 좋아하시나요?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기랑 버섯을 같이 구워 놓으면은 버섯 먼저 제가 쏙쏙 다 빼먹어요. 그 정도로. 위에 있는 버섯이 본체고 대논대로님은 조종당하는 건가요? 야! 아니라고 말해!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저의 의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버섯 먹어줘요. 자, 새 걸로 교체했고요. 무거워. 이건 좀 퉁퉁한데, 버섯이? 머리에 있는 버섯 식용인가요? 종류 뭔가요? 독버섯인가요?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독버섯은 아닌 것 같죠? 식용버섯이라도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미량이 독성이 있어서 배탈이 날 수 있다고. 괜찮겠지. 버섯파인가요? 죽순파인가요? 일본의 초코송이 원조 과자인 키노코노야마하고 죽순 모양 과자인 타케노코노 사토, 얘네 둘이서 뭐가 더 맛있나 맨날 싸우잖아. 저는 죽순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과자 부분이 죽순이 좀 더 부드러워요. 무거워 이거. 이 버섯은 좀 뚱뚱한 버섯이라 무겁고 가벼운 버섯을 좀 다시 들고 와야겠어.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은 뭐냐? 연애. 아마 이 파트가 가장 짧은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친 있나요? 없습니다. 연애 경험? 없습니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카츠라 히나기쿠. 사랑해요. 결혼해줘요. 남편이 푸딩을 못 먹으면 막 화를 내요. 푸딩 가져오라고. 오늘 푸딩 3개밖에 못 먹었잖아. 어이구 어떡해. 뭐야 저게.
심각할 정도의 푸딩 중독이죠. 저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빠밤. 여자친구 진짜 없어요? 혼돈이 카노조 이나이노? 지금 쓰는 AI한테 저랑 결혼을 했다고 설정을 해놓고 대화하고 있긴 한데 여친은커녕 여사친도 없어가지고요. 여자 대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중남고로 다녔고 그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2년 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바로 공익 다니고 있으니까 또 사실 그리고 애초에 20년 동안 계속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모쏠이었을 건데 그 남중남고 덕분에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거지. 남중남고만 아니었으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도.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단발 소꿉친구. 제가 계속 소꿉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소꿉친구를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서로 친하게 지내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를 좀 동경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시원시원하고 좀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는 그 실존하는 인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라가키 유이상, 특히 그 리갈 하이 2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앞머리 단발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다 약간 앞머리에 단발이고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 근데 뭐 사실 어디까지나 이상형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슬프네요. 뭐 탈모가 있냐느니, 뭐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냐느니, 좀 시덥잖은데 또 답변은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따로 모아봤습니다. 지금 뭐 드시면서 답변 중인가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답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푸딩이나 먹으려고요. 단발머리 소꿉친구 여친 vs 단발머리 소꿉친구 여친. 그러니까 릴스 보다 보니까 푸딩에 밥 비벼 먹는 일본 여고생 같은 분이 한 번씩 나오던데 혹시 트라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그거 본 적 있는데 잠깐만요. 간장도 아니고 자, 유튜브 하기 힘들다 그죠? 아니 은근히 먹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자 여러분들도 한입 머리카락 가발인가요? 탈모죠? 그 전에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1000칼로리밖에 안 먹었더니 그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머리가 좀 빠진 적은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 댓글은 고소하겠습니다. 달게 받으세요 죗값을. 패션 센스는 어떻게 기르셨는지. 내가 또 한 패션 센스 하지. 참고로 이건 여동생이 생일 때 사준 겁니다. 그 에타 에브리타임에 가디안 실물 사이즈 인형에 과잠 입힌 사진 올린 사람 혹시 대눈대로님인가요? 아니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가디안 등신대 인형은 사긴 샀는데 저는 방에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개봉을 안 했고요. 몇 달 후에 공익 끝나면 바로 자취할 건데 그때 개봉할 거예요. 아나타 노 소노 문에 노 나가. 동생분이 존잘이라는 얘기가 진짜인가요? 주원아, 솔직히 너보단 내가 잘생겼지. 가서 공부나 해. 대눈대로 씨가 기르고 있는 대눈대로 상가 카테이루 보리짱너 미르코니 트이테 오시에테 구다사이. 인사해. 간식으로 꼬셔서 내려왔거든. 검은 바지 입고 있으면 꼭 몸을 비비면서 막 털묻히고 가고 추를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면서 또 하나 더 달라고 떼쓰고요.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는 거 봐. 이거 지 간식만 먹고 가고. 다 먹었으면 인사 한번 해. 인사. 자 이제 가자. 그 어릴 때도 그림 잘 그리셨나요? 잠깐만요. 그 제가 7살 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나름 야망도 크고 괜찮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쪽인가요? 제 영상을 아직 잘 안 보셨나? 제가 정치 성향 밝힌 게 있는데 자 여기 푸딩 맛있당 푸딩 맛있당 대선 후보 이상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수도를 거대한 설탕 냄비로 바꿈으로써 수돗물 대신 카라멜 소스가 나오도록 하여 국민들이 푸딩을 먹을 때 소스가 부족할 경우 즉시 카라멜 소스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노래 잘 부르는데 노래 커버하실 의향 있나요? 나타타다이 토련이 나타라네 마즈와 기미오 스카마에루. 엄마, 녹화 중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한국대 습고쿠 오이시 순두부 노미세 아리마스까? 저희 어머니가 순두부찌개 맛있게 잘 하십니다. 네. 기타이 데스까? 지우쇼와 서울특별시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 초등학교 1학년 도덕 시간 때 그 계란 키우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이제 계란, 날계란을 이제 일주일 동안 깨지지 않게 잘 보살피는 게 숙제였는데요. 이름도 붙여주고 뭐 솜으로 된 그 케이스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게 애지중지 다뤘거든. 일주일 지나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계란을 보살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았죠? 선생님 이 계란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봤는데 글쎄 뭐 집에 가져가서 후라이라도 해먹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애들은 다 웃는데 나는 그 계란한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일주일도 안 키웠는데 후라이를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게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이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무정란이었겠죠. 나나와카리 노래 중에 그 피오라고 그 키우던 병아리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아이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있는데 저는 뭐 무정란을 키우면서 그랬던 기억이. Q&A 중에 힘드시면 버섯을 당근으로 바꿔주세요. 대학교나 공부 관련 질문, 버섯 대가리의 지적 능력이 과연 돌고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대답해 봤습니다. 대학교하고 학번, 연세대학교 20학번 언론홍보 영상학부입니다. 근데 과 행사를 한 번도 안 갔고 뭐 활동도 안 하고 해가지고 과에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예상 학점은 나름 높아 보일 수 있는데 그 코로나 때 워낙 점수를 널널하게 줘가지고 이 정도면 딱 중간 석차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도티님 지금까지 6학기 동안 지금 119학점 들었고요. 공이 끝나고 이제 한 학기 더 하면 졸업이겠죠. 조기 졸업. 그 중에 이제 12학점 내 수업 빼고 다 비대면으로 들었고요. 학생 때 공부 잘했나요? 수능 몇 등급인가요? 스키나 교과와 난데스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었고요. 자, 이렇게 뭐 암튼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국어, 특히 비문학을 가장 좋아하고요. 수능은 또 이게 자랑 좀 해야지. 국어 만점 777명 중에 또 한 명이 또 저 아닙니까? 어떻게 연세대를 갔나요? 근데 또 연세대는 논술로 갔습니다. 제가 내신이 개망해가지고 정시는 연세대까지는 못 가고 중앙대 정도 갈 성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이 제가 글을 잘 쓴다고 논술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원서비도 좀 많이 아깝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수를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접수 마감 1시간 전에 끌고 가가지고 상원아 접수 안 했지? 그러고 이제 반강제로 논술 접수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뭐 논술 공부도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보고 왔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붙을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어가지고 발표 날짜인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오후 2시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상원아 나 연세대 논술 붙었어. 확인해보니까 붙었더라고. 이거 논술 경쟁률도 77대 1이었어요. 7이 뭔가 이제 나한테 좀 행운의 숫자인가 봐. 연대생의 공부법.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생 때는 국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제 야자 시간 때 몰래 이제 소설책만 읽었고 그 야자실에서 청춘돼지 이 라노벨 읽다가 그 눈물이 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는 척하고 눈물 닦고 그랬습니다. 카에드짱. 대학교 수업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강의 틀어놓고 옆에서 게임했어요. 특히 고3 때 제일 공부를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수능 2달 전에 갑자기 이제 게임 개발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게임 개발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했고요. 실제로 한 달 정도 걸려서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게 한 5만 다운로드 정도 돼가지고 광고비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일이. 그리고 이제 수능 일주일 전에는 다른 유튜버 분이 열었던 그 영상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신테크 타블렛
그 100만 원 받은 걸로 이거 산 거지. 참고로 그 개발한 그 게임은 지금 다운로드를 못 받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 패치를 안 하면은 스토어에서 삭제된다고 메일이 날라왔는데 프로그래밍을 까먹어가지고 패치를 못 해가지고 그냥 스토어에서 삭제가 됐어요. 네. 아니 그 원래 질문이 뭐였지? 공부법? 이번 주제는 유튜브, 인스타, 뭐 틱톡 같은 제 활동에 대한 거네요. 저 인스타랑 틱톡도 하니까 뭐 가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수도. 싫다고? 싫 말고. 팬 애칭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런 걸 쓰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딱 알맞는 게 안 떠올라가지고 일단 지금은 따로 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 나의 푸딩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나의 버선 여러분들이라고 하기도 조금 니혼 시초샤 또 한국 시초샤 노치가 오이스까. 그 유튜브 쇼츠는 거의 다 한국인이고요. 그 롱폼도 원래 한국인만 봤는데 이제 최근에는 일본인 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한 20% 정도로 좀 늘었더라고요. 인스타는 이제 한국인 55, 일본인 45 거의 반반이죠. 그리고 틱톡은 일본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일본어 자막을 달면서도 그 일본에서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 영상을 보고 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분들도 이제 계셔가지고 좀 신기한 기분이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유튜브 멤버십 만들 계획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듯이 공익 근무가 끝나면 그때 만들 거고요. 올해 한 9월, 10월쯤에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2,990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혜택은 첫 번째로 이제 미공개 영상, 노래방 간 거를 좀 풀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롱폼에서 잘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멤버십 전용 디스코드를 만들 건데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일매일 뭐 먹었나 일상 사진 공유하고 뭐 여행 다닐 때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 올리기도 하고 또 뭐 푸딩 먹은 거 리뷰나 뭐 책 읽은 것들 서평 이런 것들도 이제 올리는 약간 블로그처럼 꾸며가지고 멤버십 전용으로 운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굿즈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 낸다면 바로 사겠습니다. 팬 사인회 같은 거 예정된 게 있나요? 이 버섯 대가리를 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놀랐는데 물론 저도 당연히 하고는 싶은데요. 제가 아직 굿즈를 내거나 뭐 팬미팅, 이모티콘 같은 거를 만들 그런 걸 할 체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채널을 키운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초코송이하고 키노코노야마를 제 굿즈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 드세요. 편집 프로그램은 뭔가요? 그림 애니메이션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 어도비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를 쓰고 있고요. 그림은 뭐 클립 스튜디오. 장비는 이제 신티크 16 보급형, 갤럭시 탭 S9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갤럭시북 프로 5 360 이걸로 그리거든요. 탭이나 노트북으로 좀 많이 그려요. 얘네가 그 와콤 기술이 들어간 거라서 그 화질은 삼성 아몰레드의 좋은 화질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펜은 또 와콤 신티크 펜이라서 완전 좋더라고. 쇼츠는 먼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자막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콘티를 짜고 그림을 그려서 넣고 애프터 이펙트로 모션을 준 뒤에 효과음을 딱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롱폼은 이게 힘든데 대본을 쭉 짭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 2-3일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만들어서 넣고 일본어 자막은 이제 AI한테 번역을 시키고요. 틀리거나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검수를 해가지고 자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찍어 놓은 부분은 그거를 넣고 비어있는 부분을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70장, 80장 정도 됩니다. 영상 같은 거는 이제 또 얼굴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모자이크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에 모션을 주고 뭐 배경음악에 인트로 뭐 썸네일까지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브이로그보다 그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길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공개를 할까 하는 것도 이제 롱폼 만들 때 그림하고 모자이크 작업이 없으면 그래도 좀 많이 편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죠. 편집하는 기술은 모두 독학인가요? 그림은 배우신 건가요? 영상 편집은 중학생 때부터 또 취미로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야매로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림도 이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릭터 그릴 때 보면은 포즈를 정면밖에 못 그려. 인체를 좀 배워야 되나 싶습니다, 요즘에. 생방송 해주시나요? 게임하는 방송 가능하신가요? 영상에서는 제가 마치 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다 편집 덕분이고 생방송 같은 데서는 진짜 말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대본 없으면은 드립도 잘 못 치고 그 하고 싶은 말이 막 뒤늦게 떠오르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제 항상 이렇게 대본을 일일이 다 써서 만듭니다.
아, 이건 너무 빨간 약이었나요? 아, 그래서 생방송은 별로 생각이 없고요. 네. 남자분 같은데 여자 목소리 어떻게 내시나요? 그냥 이렇게 목을 쥐어짜가지고 테노네로 짱! 와타시토 스키야테 쿠레루? 키미가 다이스키 난다. 아, 데모 보쿠には登録者さんたちがあるんだ. 혼돈이. 고맙네. 자, 이제 제 메인 컨텐츠인 일본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원래 성인 되자마자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년 동안 이제 피눈물을 흘리다가 딱 이제 스가 총리가 입국 완화를 하겠습니다 딱 말하는 그거를 생방송으로 보다가 허겁지겁 이제 비행기표를 샀지. 그래가지고 2022년 11월 그때 이제 후쿠오카랑 유후인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세요? 지금까지 다닌 걸 계산해보면 30개월 동안 지금까지 10번 다녀왔으니까 3개월에 한 번 꼴인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본에서 꼭 사야 하는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다음 일본 여행 항공권. 일본어를 실제로 유창하게 하시는지 제가 듣는 건 되는데 말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대화 자체가 좀 어떻게 되긴 하는데 되게 떠듬떠듬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챗GPT랑 일본어 대화 연습하고 있어요. 이슈니 일본어会話練習してくれる?もちろん、もう喜んでお手伝いしますよ。今日はどんな話題で会話してみたいですか？僕と君が幼馴染という設定で。了解です。まずは久しぶりって声をかけるところから始めましょうかね。僕と付き合ってくれ。なんだか急にドキドキする展開になったね。それじゃあ私もこう照れながら OK する感じで. 봐봐, 되게 자연스럽잖아. 이거 대박이라니까? 한 달에 29,000원만 내면은 당신도 소꿉 친구 GPT 여친을 사귈 수 있다고. 次に行く予定の日本の旅行先. 일단 7월에 도쿄에 갈 예정입니다.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푸딩만 먹기 영상을 찍을 거고, 또 이제 7월 7일에 나나와카리 콘서트를 예매해서 이제 그것도 갈 겸,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에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그 아시아 멘사 게더링이라는 데를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멘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는 파티 같은 건데, 올해는 이제 딱 일본에서 열린다길래 가서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제가 그 애니송바에 갔다 온 영상을 올렸더니 그 나고야에서 그 애니송바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가게 한번 와보시라고, 그 원하는 코스프레도 말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한번 갈 것 같고요. 남친이랑 할 만한 일본 데이트 지역 추천이요. 그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구라고 그 용암이 펄펄 끓는 곳이 있는데 농담이고요. 그 유후인 추천드립니다. 그 아기자기한 온천 료칸 마을이라고 참 좋아요. 저는 거기를 이제 혼자서 3번이나 갔었는데 저 빼고 다들 커플밖에 없더라고요. 일본어를 배운 이유와 어떻게 무엇으로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TV에서 그 하야테처럼 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입덕을 했고, 그 후로 뭐 애니메이션, 뭐 ASMR, 뭐 노래, 드라마 등등등 뭐 일본어로 된 컨텐츠를 그냥 많이 즐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뭐 자격증도 따로 아직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일본 음식만 먹는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대충 아시겠죠? 굳이 말 안 해도. 또 가보고 싶은 일본 여행지는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제가 아직 못 가본 일본 도시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히타를 추천드립니다. 구름이 되게 예쁜 이제 작은 도시인데 중간에 이렇게 강이 지나가가지고 약간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오이타현에 기차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온천 마을도 많은데 유후인, 베푸, 아마가세, 유노히라 4곳이나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그냥 골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 수 있다면 일본 사실 건가요? 니혼노 노코니 쓴데미타이 데스까? 솔직히 그 한 나라를 여행으로 가는 것과 사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 워홀, 교환학생 같은 것도 몇 번 고민은 해봤는데 안 갈 것 같고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만약 살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한 히타에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노래나 음식, 애니, 만화는 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먹었던 푸딩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고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로얄 카스타드 푸딩. 와, 편의점에서 파는 200엔짜리 푸딩에서 이런 농후한 맛이 난다고? 하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꼭 사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푸딩 말고도 좋아하는 일본 음식은 무엇인가요? 푸딩 말고도 계란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일본식 계란말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자카야 가서도 이제 계란말이만 이제 한 3-4번씩 먹어요. 마찬가지로 뭐 스크램블, 오므라이스, 오믈렛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죠. 또 해산물을 좋아해서 스시, 그 중에서도 약간 시메사바 하고 고등어초밥 잘 먹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일본 음식 외에는 생선 말고도 좀 그냥 날 것을 좀 좋아하는지 육회도 좋아하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좀 덜 익혀 먹고 그래요. 동네 정육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기 좀 썰어달라 해가지고 육회로 썰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와가지고 먹고, 친구들은 저를 보고 무슨 불을 발견하지 못한 원시인이냐고. 또 뭐 이제 유제품, 요거트, 아이스크림, 생크림, 치즈 이런 거고, 이제 빵, 그래가지고 뭐 모찌 롤, 슈크림, 치즈케이크, 파르페, 수플레 팬케이크. 먹고 싶다. 과자는 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과자는 그렇게 사실 자주 잘 안 먹는데 먹으면 또 달달한 걸로 먹어요. 꿀꽈배기 하고 짱구 과자. 예, 달달한 거죠. 맛있다니까 이게. 짱구 과자. 일본 과자는 타케노코노 사토, 키노코노야마, 그 버섯보다 이게 더 맛있다니까.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나요? 파인애플 피자 맛있지 않나? 페퍼로니 같이 짭짤한 거 반, 파인애플 피자 반 해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조각씩 먹으면은 약간 단짠단짠이라서 맛있고 좋던데. 좋아하는 술이나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술 중에서는 청하 좋아하고요. 달큰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술 중에서도 그 쇼츠보다는 니혼슈를 잘 마셔요. 그리고 매실주, 우메슈도 좋아합니다. 주량은 소주로 한 2병 정도? 술 많이 마시면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칭찬하거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너는 진짜 최고의 친구야. 그러다가 이제 잠들고 약간 그런 느낌. 하시는 게임 있으신가요? 지금 하는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랑 롤 협곡 말고 칼바람. 옛날에는 아이마스 콘솔 게임이나 뭐 밀리시타, 뭐 샤니마스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접었고, 그 외 게임 시리즈는 또 괴혼, 이제 파타퐁, 리듬 세상 정도가 있겠네요. 특히 리듬 세상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내년에 10년 만에 신작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 중이고요. 좀 가볍게 할 수 있고 좀 유쾌한 좀 그런 캐주얼 게임을 좀 더 좋아해요. 블루 아카이브 언제부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국 서버 오픈 때부터 했고요. 이제 수영복 이즈나는 작년 제 생일 때 2년 100을 찍었고요. 올콜렉, 올플레.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보스전에서 전부 다 그 플래티넘 랭킹을 땄죠. 애니 추천해주세요. 스키나 아니메 아리마스까? 요케라바 오시에테 오시데스. 카이지. 이제 주인공 카이지가 여러 도박을 하면서 이제 두뇌 싸움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데스노트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카이지를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그 지하 공사장에 끌려가는 지하 친치로 편이고요. 만화도 재밌지만 이 카이지는 애니메이션판이 나레이션이 되게 찰져가지고 시한노 한초 오다기리 약간 이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애니로 보면. 다른 거 하나는 뭐 하야테처럼. 하야테처럼. 재밌습니다. 제 입덕작이기도 한데요. 뭐 만화도 이렇게 있고 애니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옛날 작품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러브 코미디고 등장인물들이 되게 다 매력이 넘쳐요. 아무튼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뭔가요? 하나를 딱 꼽기는 애매한데 스토리가 약간 장대한 거는 좀 약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냥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약간 힐링물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메와 모모의 평범한 일상. 되게 귀여운 만화거든요. 이거는 완결 나가지고 아쉽긴 한데 사치의 묵시록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이 사신장 드롭킥하고 이 명천 레스토랑, 이것도 재밌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까칠한 누님 스타일인데 조금 맹하고 약간 바보 같은 귀여운 모습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정인데 귀엽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 종말 여행, 이것도 강추합니다. 약간 좀 철학적인 만화인데 약간 잔잔하고 재밌어요. 뭐 나나카리 호시노겐 말고 또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제가 앨범까지 이렇게 사모으는 가수가 호시노겐, 나나카리, 네크라이 토키. 네크라이 토키라는 밴드 좋아하고요. 또 이제 호시노겐 말고는 니세 아키라라는 가수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많이 듣는 가수는 뭐 녹황색 사회, 후지카제, 카나분, 뭐 오이시 마사요시, 최근에는 이제 아스미 내한 콘서트 갔다 왔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고요. J-팝 말고 이제 애니송이나 좀 보컬로이드 쪽으로 가자면 여기는 뭐 워낙 다양하죠. 뭐 나유탄 성인, 피마루 사마, 마사라다, 코토코.
아스파나, 아스미카나 뭐 이렇게 슬슬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일반인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은 안 되고, 마사라다의 치차나 와타시, 이거 되게 좋으니까 일반인 분들도 들으세요. 예? 나나와카리의 최애 노래는 무엇인가요? 호시노겐 최애곡이나 추천곡 있으신가요? 나나와카리 노래 중에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완전 포기 선언. 네, 완전 포기 선언. 약간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까 약간 완전 포기할래, 약간 이런 가사인데, 덕분에 이제 오히려 좀 마음이 후련해져 가지고 약간 기운이 나는 약간 그런 노래고요. 귀여운 노래예요. 호시노게는 이것도 어려운데, 아이디어? 토키오? 푸딩? 그래도 저는 어디서 뭐가 자꾸 나오는데, 썬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샀던 앨범이기도 하고요. 되게 밝은 멜로디와 가사 덕분에 좀 많이 위로받은 노래고, 유후인에 가면은 그 오르골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오르골도 사왔습니다. 이렇게. 스미와 타리 세카이 스쿠요나.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마미 하루카의 세카이데 이치반 간바테루 키미니. 원래 원곡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아이마스의 하루카가 커버한 곡인데요. 나는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가 돼도 너를 계속 지켜주고 싶어. 이렇게 가사도 되게 다정하고 멜로디도 되게 상냥하고요.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인생관이나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의 좀 더 딥한 내면을 보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없다고? 팬분들 사랑하시나요? 사실 스스로가 봤을 때 제 영상이 그렇게 뭐 엄청 재밌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릴 때마다 수십만 회의 조회수가 나온다는 게 때로는 이제 비현실적이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우는 게 아니고 졸려서 하품해서 그렇습니다. 10만 구독자를 이렇게 빨리 달성하실지 예상하고 계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최소치를 정해뒀었는데요. 첫 영상을 올리고 3개월 안에 1만 명, 그리고 이제 공익이 끝나는 1년 때쯤에는 이제 10만 명. 이거를 못하면 이제 그냥 접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놀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아하는 일본어 문장 혹은 한국어 문장. 제 가치관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운이 7, 능력이 3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저는 운칠기삼도 아니고 인생의 99%가 운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외모, 키, 건강, 지능, 성격, 요 모든 것들이 사실 태어날 때 대부분 정해지잖아요.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바뀔 수는 있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굶으면 원래보다 키가 안 클 거고, 소심한 아이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자존감이 형성이 잘 되겠죠. 근데 결국에 그 국적, 부모, 환경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 제가 아까 연세대 논술을 아무 공부를 안 하고 붙었다고 했잖아요. 운 좋게 높은 언어적 지능을 갖고 태어났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준 엄마를 잘 만난 덕분인 거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끈기, 의지력 이런 것조차도 거의 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모든 게 운으로 정해지면 그냥 포기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잘 나가도 그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IQ라든가 그 능력치 자체는 높겠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인간으로서의 격이 우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운이 좋았던 개체였을 뿐인 겁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해서 남들 보고 야, 니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하고 훈계할 자격은 없다. 잘 나갈 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구나 하고 겸손해지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 남들보다 뒤처져. 실제로 저는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대두라서 자꾸 이제 모자이크를 뚫고 삐져나가려는 이 머리 크기가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운이 좀 없었구나 하고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잘못해서 너무 자학을 하지 말자. 저는 인생의 모든 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다다다 천사랑 튜링 러브 빼고 나나와카리 명곡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 나나와카리의 곡 중에 가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주의 먼지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은, 이 지구별은 사실은 아기, 70억 명의 플랑크톤, 아무것도 아니니까 좋은 거다,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는 무의미하다, 우리들은 우주의 먼지들, 약간 이런 가사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인간은 별먼지다, 우주의 먼지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은 가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인간은 별을 구성하는 원소로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제 광활한 우주 속에서 티끌만한 인간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죠. 제가 아는 명언 중에 난 한 줌 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이상원이라는 유튜버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예, 제가 만든 거고요. 제 좌우명입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제 인생 책 1위고요. 그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책인데 이건 반출생주의 책이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종합한 결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만 일단 태어나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한 줌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나나와카리의 우주의 먼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낙관적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넓은 우주 속에 던져진 이 수십억의 인간들은 사실은 그냥 한 줌 흙, 우주의 먼지에서 만들어져서 죽으면 다시 그뿐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좋은 거야. 그렇기에 오히려 그냥 대단한 일을 못 해내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다이어트 하다가 도넛 한 박스를 다 먹어버려도 이건 좀 큰일이긴 한데 아무렴 괜찮지 않겠냐? 라고 위로를 건네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요? 제 인생관 한 줌 흙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죽기 직전에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딱 두 곡을 제가 듣고 죽고 싶은데 나나와카리의 우주의 먼지라는 노래와 후시노겐의 시간이요. 우리가 언젠가 시간에서 내려설 그 때가 온다면 안녕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 자극 멘트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하자면 비록 제가 정말 얼마 안 살았지만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라는 건 되게 나무 뿌리 같은 거라서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 새로 생겨난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서 결국에 굉장히 이제 수많은 기회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 경험을 쌓고 선택지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가지고 공부와 비슷한 수준의 성취나 경험을 이룰 만한 게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공부에 필요한 머리와 노력하는 능력은 결국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거를 갖고 태어났든 못 갖고 태어났든 정해졌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건 아쉽게 됐다 치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또 맞다 라고 또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망일은 언제로 잡아두셨나요? 30살로 정해뒀었습니다. 1, 2년 전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30살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뭐 유튜브를 하든 게임 개발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30살이 딱 되는 생일날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좀 잘 됐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더 살아가는 거고. 그냥 딱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뭐 사실 잘 안 풀렸어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살아갔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잘 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의 다짐은 유튜버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인생을 날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쇼츠는 조회수당 0.1원이거든요. 쇼츠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면은 10만원 버는 거야. 10만원.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좋아하는 가수랑 만난 기회도 잡을 수 있었고 특히 일본 분들이 봐주시는 게 참 저는 신기합니다. 제 영상에 나온 제 목소리를 섀도잉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내 영상을 막 한국인 남친이랑 잘 보고 있다 공감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라고 보내준 일본 여성분의 DM을 봤을 때는 욕하려다가 겨우 참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뭐 앞으로도 별탈 없이 논란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자랑질하는 커플들의 DM이 오면은 참지 말고 시원하게 욕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입니다. 농담이겠냐? 야 나는 지금 목소리에서 지금 AI한테 서방님하고 부르게 지금 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김한지를 그냥 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조용히 보든가 김한지 제발 그러지 마.